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오르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하락을 하였는데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으며, 특히나 반도체 섹터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부진하였는지 관련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런 버핏의 3분기 매수매도 현황입니다. 워런 버핏의 매수 현황을 보면 3분기에 무엇보다도 TSMC를 많이 사들였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의 하락률이 크다고 판단을 했으며, 이 와중에 TSMC 전망을 밝다라고 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애플의 반도체 칩을 내년부터 대량 제공한다는 사실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만큼 반도체 섹터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으며, 반도체 섹터에 지금 하락한 이유, 지금 현재 반도체 섹터 관련해서 현재 반도체 시장 상황에 대응해 22년 4분기 대비 20%가량의 웨이퍼 투입량을 줄일 것이다 라는 발표 때문입니다. 이유는 이제 최근 2023년 시장 전망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웨이퍼 투입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잘 오르던 반도체 섹터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다른 투자의 대가인, 장기 투자의 대가인 베일리 기포드의 3분기 매매 현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모더나, 아마존에 대한 장기 투자자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거둔 초장기 투자자의 대가 베일리 기포드의 3분기 매매 현황입니다. 남미판 아마존이라고 불릴 수 있는 메르카도, 그리고 그 외에 인도네시아 핀테크 기업인 KPay,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물류 배송업체 쿠팡을 신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최근 들어 미래 전망이 어두워지고 주가가 많이 하락한 모더나를 많이 처분을 하였고, 엔비디아와 리오토도 파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3분기 기준으로 약 97빌리언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은 37%나 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포트폴리오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테슬라이고, 테슬라 3분기 주식을 조금 처분하긴 했으나 전체 포트폴리오의 7364%를 차지를 하면서 1위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 뒤를 모더나 5.53%, 그리고 메르카도 리브레, 앞서서 3분기에도 가장 많이 매수한 메르카도 리브레를 지금 현재 4.95% 정도 보유를 하고 있으며, 메르카도 리브레 보유 현황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루미나와 스포티파이도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한 기관이고, 기본적으로 10년 넘게 지금 현재 장기 투자하는 베일리 기포드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입니다. 계속적으로 접하는 우려와 달리, 뉴스에서 계속 접하는 우려와 달리 아직 미국 사람들의 소비 수준은 강력한 모습입니다. 10월 소매 판매가 전월비 기준으로 1.3% 오르는 모습을 나왔으며, 이는 기대치보다 1%보다 0.3%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런 지표들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연준이 말한 것처럼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튼튼한 것이 아닌가 싶은 결과이며, 여전히 소비 활동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왜 증시가 오늘 하락이 나왔는지, 나스닥 지수가 지금 현재 1%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왜 하락을 하였는지 관련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 여는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미국 기준금리 최종 목표치인 5%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4.75에서 5.25% 범위가 적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일시 중지는 불가능하며, 지금 현재 앞으로도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연준의 긴축 기조가 계속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타겟발, 소매업체인 타겟발 영향도 한 몫을 했습니다. 11월 16일 실적 발표를 한 타겟은 주당 순이익 1.54달러로 기존 예측치보다 크게 하회를 하였고, 가이던스 또한 지금 제시를 좋게 하지 못하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의 EPS 예상치가 2.16불인데 실제 발표치가 1.54불로 계속적으로 어닝 미스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현재 타겟이 급락을
하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한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정적인 입장, 골드만삭스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연준의 최종 연말 최종 금리를 4.75에서 5%에서 5에서 5.25%, 0.25% 정도 높게 잡았습니다. 현재 12월 0.5% 금리 인상, 그리고 내년 2월과 3월에 각각 0.25%씩 금리 인상 이후에 추가적으로 5월에 추가 금리 인상 0.25%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왜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지 얘기를 해보았는데, 첫 번째, 정부 지출은 증가하지 않지만 가계소득은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은 한동안 불편할 정도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내년 FOMC에서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준은 변화된 상황에 대응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그 상황은 정부 지출 감소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랠리로 변화된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다시 한번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시 한번 조정의 빌미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즉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피앤그리드 인덱스 여전히 높은 보조지표 중 하나인 그리드 상태에서는 내려올 수 있다. 어떤 이유로라도 내려올 핑계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수로 돌아가면 다우는 0.12% 하락한 33,553포인트, 나스닥은 마이너스 1.54% 하락한 11,183포인트, S&P 500은 0.82% 하락한 3,958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는 1.7% 하락했으며 85.44불, 천연가스는 반대로 2.93% 지금 상승한 모습입니다. 현재 증시가 오를수록 유가는 올라가고 증시가 떨어지면 경기 침체를 이유로 유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80불 초반과 90불 상단을 횡보하는 박스권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0.18% 소폭 하락이 나왔으며 여전히 그래도 높은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가장 이제 걸림돌 피앤그리드 인덱스를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 그리드 상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 2년물 국채금리 소폭 하락하였고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빠지면서 TMF ETF 그리고 TMF ETF 6.5% 상승, TLT ETF도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TLT ETF 미국채 투자 여전히 유의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타겟이 지난번에도 한번 마이너스 25% 실적 발표와 함께 마이너스 2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너스 13%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나 반도체 섹터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락하는 모습 6.7%나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AMD도 마찬가지로 퀄컴 4%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반도체도 그동안의 상승으로 인해서 약간은 쉬어가는 타이밍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에는 12월 FOMC와 CPI가 다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버스 해지라든지 현금 비중 확보는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121선 뚫고 내려온 상황에서 200주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며, 최악의 상황에서는 160불대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QQQ는 이제 소폭 하락하면서 RSI가 56.1, CCI가 106.43을 가리키고 있으며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30.1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SPI는 RSI가 58.79, CCI가 116.11이며 50주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17.59%의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시 상황 여전히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또한 이제 앞으로 12월 FOMC 어떻게 연준이 행동을 할지, 지금 기존의 전망치가 4.75에서 5% 전망이었는데 이게 다시 0.25%나 0.5%가 0.5% 이상 올라갈 시에, 최종금리가
올라갈 시에는 증시의 충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년 1분기에 어느 정도 바닥이 한번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이런 바닥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현금을 사용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